네,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고 한 달 보름 만에 확진자는 6천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총 43명으로 2015년 메르스 때 사망자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경기도 분당 재생병원에서 한꺼번에 확진자 8명이 나왔는데요.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만 살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또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총 43명, 확진자는 어제 하루 518명이 늘어서 총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 좀 종합적인 진단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검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줄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일 확진자는 비슷비슷하게 지금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메르스 때보다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의 특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선은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중증 환자를 우선순위로 보는 매뉴얼이 초반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초반에 이런 대응 시스템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중증도를 더 늘리면서 사망자가 좀 최근에도 계속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안심병원인 분당 재생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총 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이번에 알려진 대로는 지금 77세 암 환자가 예. 응급실을 통해서 그 3월 1일 날 입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폐렴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가 입원 중에 나은 걸로 보이고요. 네. 5일에 확진되면서 그동안에 노출됐던 환자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이 지금 다 확진이 되면서 외래랑 응급실이 폐쇄된 것이죠. 지금 분당 재생병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호흡기 질환자랑 비호흡기 질환자를 분리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항상 취약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저희도 국민안심병원이긴 한데요. 이런 중증의 환자가 응급실로 왔을 때 예.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분이 확진 환자인지 아닌지 감별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 검사를 나가고 결과 나오는 시간까지 상당량 검사 시간은 6시간이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만 24시간 정도는 지나야지 결과 통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큼 그 환자가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기존의 환자들이랑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병원 내에서의 매뉴얼로 있지 않으면 예. 입원해서 발생하는 이런 노출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심병원에 이제 먼저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려면 그 전에 일단 먼저 검사를 받고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민안심병원도 지금 외래랑 예. 입원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우선은 외래에서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그 외래 진료 시스템이고요. 입원 환자 시스템에서는 이제 음압병상을 갖추고 있고 예. 이런 확진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 그래서 이게 기능 외래랑 입원 기능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긴 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발열이 있는 중증 환자들, 암 환자들, 심근경색 환자들 이런 분들은 응급실로 곧바로 온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검사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환자들랑 섞이게 되면 이렇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방어벽을 대응 시스템을 여러 차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분당 재생병원 같은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를 분리해서 이제 받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던 무증상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 예. 이거는 대응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증상 환자가 내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외래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어갖고 진료를 보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항상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처음에 열이 있는지 그런
감기 증상이 있는지를 보겠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뭐 없으면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분들이 또 안으로 통과해서 진료를 보다가 또 전파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는 무증상 전파력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모든 병원이 다 취약할 수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지금 항암 치료를 받는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지금 경북 봉화군의 한 요양원에서도 한꺼번에 4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대부분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은 침상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누워 계시고요. 그렇다 보면 기저질환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특히 이 오염원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푸른 요양원에서 밝혀지고 있지는 예. 않지만 대부분은 한 간병인들이나 한 뭐 직원들이 여러분을 동시에 케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직원들한테도 노출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예. 그랬을 때 이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그런 중증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가 청도 대남병원을 겪으면서 예. 이런 취약자들이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에 대한 시스템의 인재는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렇게 빠르게 입원 치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일단 실제적으로 좀 격리 조치와 개인 위생 관리 말고는 좀 마땅한 대책은 특별히 없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가정 하에서 고위험군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면은 80%가 경증이고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가 치유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취약자들 이분들을 미리 찾아내서 미리 더 전파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경북에서도 581개의 그런 시설들을 코호트 격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천지, 대구 사태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이런 시설과 취약자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노출을 더 예방하고 좀 더 이런 방역 강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핵심은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꼭 동반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아이들 것까지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의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만큼 저도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제 거, 아이 거 2명, 3번을 약국을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또 한 번에 그 약국에서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 뭐 아이들이 휴원도 하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다 집에서 안전하게 되도록이면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위해서 나온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이들도 문제지만 이제 어려우신 그런 고령층 저소득층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취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런 디테일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 개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면서 이 부분도 좀 시민들의 불만의 어떤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러면 하루에 지금 3일, 4일 쓰라는 거거든요. 제가 써봤더니 3, 4일 쓰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생 관리도 그렇고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쓰는 사람이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요. 이게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는 또 직업군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절실할 것 같은데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워낙에 마스크 사느라고 몇 시간 동안 줄 서고 결국에 못 그렇죠. 사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예, 모이게 분통 되고. 터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당장은 막자라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치료제 얘기도 잠깐 해보면요. 국내에서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이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이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지금 렘데시비르 이거에 대한 임상시험을 다국적 기업에서 제약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고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서울대, 분당,
서울대 그리고 보라매병원에서 하다가 확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그리고 경북대병원에서도 같이 참여하기로 해서 6기관으로 늘어난 상태인 거죠. 네. 아마 경증인 환자에서 이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그 적응증이 있을 텐데 중증인 환자에서 이런 중증의 폐렴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사용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2주간 대기 조치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일본의 입국 제한이 아니냐, 오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2주간 격리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90일간의 무비자도 지금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발표한 만큼 일본에서 이제 한국발 비행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방역을 아주 강제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이는데요. 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런 방역 대응 시스템이 취약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역 감염이 확산된 상태에서 그런 확진자를 발굴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아직 그런 명수들이 적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지금 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을 돌아볼 때 뭔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 싶긴 한데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섭섭한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한편 홍콩에서는 확진자의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반려견이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의학적인 네. 거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 수준을 따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나오긴 하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도 그 반려견이 정말 사람한테서 그 주인한테서 감염이 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양성으로 나오긴 했다고 하지만 그게 뭔가 주인의 침이 묻어갖고 그렇게 양성으로 나온 건지 예. 정말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날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는 거는 금물일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반려견에 대한 그런 포비아나 과도한 그런 우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동물에게 전파되는 것도 아직은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뭐 우리가 코로나19가 중간 숙주가 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홍콩의 한 케이스를 가지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유럽도 지금 코로나19로 몸살인데 영국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왔고 이탈리아는 벌써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에 접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자유로운 국가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스위스 이런 국가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세계적인 대유행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왔고 확진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계속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매우 위험 국가로 보이긴 하지만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번 주말이 지나면 증가세가 조금은 수그러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